서울 시내의 한 대기업 사옥,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내린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장 차림으로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죠.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게 걷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훈이었어요. 25살의 태훈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석 달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늘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구석진 자리를 찾아 서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또 그 자리에 서네. 같은 층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대학 동기들끼리 모여 점심을 먹을 때 태훈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서 급히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대학 시절 추억이나 토익 점수, 자격증 이야기였거든요. 태훈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태훈이 맡은 업무는 주로 서류 정리와 복사, 우편물 분류 같은 잡무들이었어요. 신입사원이라지만 같은 기수로 들어온 대졸 동기들은 벌써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태훈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씨, 이 서류들 파일링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태훈은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가끔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조차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쯤 태훈은 한 아름 되는 서류를 들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결제를 받고 있었어요. 기획팀, 영업팀, 총무팀을 거쳐 마지막으로 인사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죠. 아, 죄송합니다. 태훈은 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상황을 봤지만 대부분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쳐 갔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저 빨리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이 주워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태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인사팀의 이지영 대리였습니다. 30살의 지영은 회사에서 막내급 대리로 항상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지영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같이 하면 빨라지죠.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훈도 덩달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이 함께하니 정말 금방 정리가 끝났죠. 고맙습니다, 대리님. 천만에요. 다음엔 조심하시고요. 지영은 다시 한번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훈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저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태훈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았거든요. 이지영 대리가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태훈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태훈은 복사기 앞에서 대량의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월말 정산 자료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한참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야, 신입.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요즘 애들은 정말 답답해. 고졸이라더니 역시 눈치도 없고. 최 부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훈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더 빨리 복사하려고 애쓸 뿐이었죠. 부장님, 급한 거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지영이 나타났어요. 복사할 서류 몇 장을 들고 온 참이었는데 상황을 파악하고는 태훈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지영 대리. 신입이 배워야지. 회사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최 부장은 지영의 제안을 일축하며 다시 태훈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영은 태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태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자리를 떠난 후 지영은 태훈 옆에 서서 함께 서류를 정리해 주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부장님도 나쁜 뜻은 아니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대리님. 항상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뭐요? 우리 모두 처음엔 그랬는데 뭐. 저도 신입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지영의 말에 태훈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났거든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태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지영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커피를 쏟았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도 지영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타났죠. 김태훈 씨는 참 성실하시네요.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어느 날 오후 지영이 태훈에게 말했어요. 사소한 칭찬이었지만 태훈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태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회사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회장이 최근 들어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조직 문화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선배들이 어떤 태도로 후배를 대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인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시던데. 임원들은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최 부장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신입사원들을 대했죠. 태훈은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채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영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는 태훈에게 회사 생활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영을 만날 때만큼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작은 변화조차 태훈에게는 큰 성장이었습니다. 태훈이 입사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태훈 같은 말단 직원에게는 그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태훈 씨, 오늘 회의실 준비 좀 부탁드려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지영이 태훈에게 부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오시는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임원진들이 다 모이신다고 하네요. 회장님도 오신다고 했어요. 회장이 온다는 말에 태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입사 이후 회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사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태훈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고 물과 차도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점검하고 실내 온도까지 적절히 맞춰 놓았죠. 그날 저녁 회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 직원이 대회의실로 모이라는 것이었어요.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누구나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글쎄요, 인사 발령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조직 개편? 직원들은 궁금해하며 서로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태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지영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죠. 그날 밤 태훈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회사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받았던 순간들,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던 시간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지영의 따뜻한 미소까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태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자신도 모르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일찍부터 출근해서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태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회의실은 금세 가득 찼어요. 임원진들이 앞자리에 앉고 부장급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훈은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5세의 회장이었어요.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단숨에 회의실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의 인사에 모든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훈도 덩달아 일어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선배들이 후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회장의 말에 몇몇 부장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이라는 단어에 직원들은 더욱 집중했어요. 태훈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 신입사원이 지금은 당당한 모습으로 앞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태훈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 전 복사기 앞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고졸이라더니 역시 눈치도 없고 그때 던진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훈을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반면 지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태훈은 회장 옆에 서서 처음으로 회의실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무시와 냉대가 담긴 눈빛들이 이제는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 김태훈 씨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자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작게 탄식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대해왔는지 깨달은 것이죠. 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태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차분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저는 이 회사의 가장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태훈의 말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학력이나 출신 배경이 얼마나 큰 편견을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경험했어요. 최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태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부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태훈의 시선이 지영을 향했어요. 지영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태훈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영 대리님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를 한 사람의 동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를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깔보셨죠. 제가 실수를 하면 혀를 차며 역시 요즘 애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를 사람이 아닌 그저 부려먹을 대상으로만 보셨어요.
태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특히 최 부장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말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의 말 속에서 진정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훈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영은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태훈의 고백이 끝난 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후회로, 어떤 이는 부끄러움으로, 또 어떤 이는 깊은 감동으로 말이죠.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저는 태훈을 통해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면도 개선해야 할 면도 모두 말이에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75년을 살아온 노련함과 동시에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훈이 경험한 것들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회사의 가치가 과연 현실에서도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에 불과한지 말이에요. 최 부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낱낱이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특히 신입사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나누고 경력으로 차별하며 나이로 무시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태훈은 회장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받은 모욕,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외면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했던 지영의 마음까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회사에는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직원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지영을 향했어요. 지영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대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호명에 지영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훈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앞으로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 대리님은 태훈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동료를 도왔습니다. 누군가 어려워할 때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고 상대방의 배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했어요. 회장의 칭찬에 지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조직 문화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문화 말이에요. 태훈은 지영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었죠. 반면에 개선해야 할 점들도 명확해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제 칭찬의 시간은 끝나고 질책과 변화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임원진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차별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무시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수직적 권위만을 앞세우는 행동들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가로막는 독이에요. 최 부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다른 부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배경이 아닌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에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첫걸음으로 몇 가지 인사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사조치라는 말에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의 인사조치 발표를 앞두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그동안 태훈을 무시했던 임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지영 대리님의 승진을 발표합니다. 회장의 첫 번째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영 대리님은 오늘부로 과장으로 승진하며 동시에 인사팀 조직문화 개선 TF팀의 팀장을 맡게 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였습니다.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들이 이런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태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로 최 부장님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새로운 임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최 부장님은 앞으로 조직문화 재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되시겠습니다. 향후 6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에서 리더십과 소통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어요. 최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임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학력이나 출신으로 차별하거나 수직적 권위만을 앞세우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가차없이 인사조치하겠어요. 회장의 경고에 다른 임원들도 긴장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태훈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훈에게 쏠렸어요. 태훈은 침착하게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은 앞으로 회장 비서실 직속의 조직문화 모니터링 담당자로 일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보고하는 역할이에요. 새로운 직책 발표에 태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영 과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회장의 말에 태훈과 지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새로운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모여서 우리 회사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말에 집중했어요. 변화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출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인성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들께는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을 진정한 동료로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친절이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태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섞인 긴장감이었습니다. 태훈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회장의 손자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한 명의 직원으로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넉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는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태훈의 시선이 지영을 향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이지영 과장님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복사기 앞에서 곤란해할 때 항상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감동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덕분에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최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태훈의 말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역할은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특히 이지영 과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배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오늘의 다짐이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훈과 지영 과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더 부여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가 임무 발표에 두 사람이 긴장했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임무에 태훈과 지영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보여준 성숙함과 지혜, 그리고 지영이 보여준 진실한 마음이 앞으로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과 함께라면 분명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신입사원들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태훈은 이제 더 이상 구석진 자리의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회장 비서실 직속의 조직문화 담당자로서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훈 씨, 오늘 신입사원 교육은 어땠나요? 지영이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과장이 된 지영은 조직문화 개선 TF팀을 이끌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회사의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신입사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배들도 친근하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태훈의 말에 지영도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의 성과가 눈에 보이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김 과장님이 신입사원 멘토링을 정말 잘해주시던데요.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적응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선배들이 먼저 후배들을 챙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협력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최 부장은 6개월간의 재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태훈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어느 날 오후 최 부장이 태훈을 찾아왔습니다. 태훈은 조금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사실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입사원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태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오히려 그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부장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태훈 씨가 하시는 일에도 적극 협력하겠어요.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저녁 무렵 태훈은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 이번 달 조직 문화 개선 현황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어떤가? 변화가 느껴지나? 회장의 눈빛에는 손자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소통도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지영 과장님과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태훈의 보고를 들으며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영 과장님 같은 진심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었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더 밝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이구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회장의 중얼거림에 태훈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태훈은 지영과 함께 신입사원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신입사원들이 첫날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제 정말 좋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태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죠. 맞아요. 함께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희망과 다짐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태훈은 회사 복도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신입사원 시절,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신입사원들이 선배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심은 정말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판단이 결국 당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진심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사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